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룡에서 신탄진을 40분대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일반철도를 이용해 12개 역이 들어서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2026년 완공되면 사실상 도시철도 역할을 하게 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성민 기자입니다. 계룡에서 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8년 만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역인 계룡역과 가수원역, 서대전역과 회덕 신탄진역을 비롯해 신설되는 도마 문화 오정역 등 모두 12개 역이 들어섭니다. 특히 용도역에는 기존 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되고 도마역과 서대전역 등에는 새로 생기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2,598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가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완공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보다 완공 시점이 2년 이상 빠릅니다. 기존 버스로 이동할 때보다 시간은 70분 이상 단축되는데 하루 65차례, 출퇴근 시간은 12분, 나머지 시간은 20분 간격으로 다니게 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가 사실상 도시철도 역할을 하는 셈으로 특히 대전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기대됩니다.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할 수 없었던 서남부권 주민들이 광역철도를 이용함으로써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선로를 활용하다 보니 충청권 광역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맞지만 운영비는 대전시가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연간 최소 60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대전시가 내야 할 상황으로 여전히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코레일에서 다 부담을 해서 이 적자 노선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쨌든 코레일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한다라는 원칙으로 저희 국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한편 신탄진에서 조치원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과 계룡에서 논산 강경 구간인 3단계 사업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이어서 충청권 교통망이 확충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육상연맹에 낸 기부금 논란과 관련해 대전중부경찰서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구경 사장과 임원 등 4명에 대해 대전시의 과태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앞서 정구경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공사 예산으로 4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8월 지역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일체의 자료 요구나 조사 없이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발생한 15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꾸민 공인중개사 2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무자본 갭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전업주부였던 임대인을 설득한 뒤 전세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는 등 사기 행각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는 구속, 또 다른 공인중개사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임대인은 지난달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10대 자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이 자매는 60대 여성에게 재빠른 심폐소생술을 실행해 생명을 살린 공을 인정받아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TJB 특별기획 착한 사회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홍색 모자를 쓴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문이 열리자 함께 있던 10대 자매가 여성을 밖으로 끌어낸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시 뒤 여성이 아예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하얀색 옷을 입은 학생이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1분 정도 지나자 소방대원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지난달 11일 오전 8시 반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을 살린 건 교회에 가던 서대전여고 1학년 이혜민 양과 도마중학교 2학년 이영민 자매였습니다.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해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호흡을 찾으시고 구급대원 오실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한 달 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이혜민 양은 쓰러진 여성을 보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고 동생 이영민 양은 옆에서 여성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거들었습니다. 하면서 할머니만 보고서 절실하게 하고 있는 거 보고 한 1, 2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한 명이 다시 숨을 확 내뱉은 거를 들었는데 아 살았다.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또 잘 살았구나. 다행히 여성의 맥박은 돌아왔고 현재 퇴원해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께서 퇴원하시고 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하고 또 그냥 간단하게 얘기 나눴었어요. 진짜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전 서부소방서는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응급처치로 살린 자매의 공을 크게 사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도 하트세이버를 받은 것도 아직 실감이 안 난다는 어린 두 자매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문가의 프로그래밍 없이 일반 사용자가 직접 로봇을 이용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존에 몇 달 가까이 걸리던 로봇 프로그램 작업을 일반 사용자도 몇 분 내로 개발할 수 있는 로봇 티칭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로봇 팔의 속도와 가속도, 접촉력 등 제어를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향후 중소, 중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자동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새해 1월 1일 사이 충남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충남경찰청은 이 기간 경찰 541명을 당진 외목마을과 태안 꽃지해수욕장 등 해넘이 해맞이 행사장에 투입해 교통정리 등 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해 폭설과 도로 결빙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남은 국난 때마다 항상 의병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났던 곳인데요. 충남도가 의병기념관을 내포신도시에 건립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당초 예산과 홍성군이 의병기념관의 유치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충남도가 갈등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도는 의병항쟁의 역사를 조명하는 의병기념관 건립지로 당초 윤봉길 이사 사당인 예산 충의사를 지목했습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출발한 사업인데 홍성군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홍주성 전투가 있었고 지역 출신 한용운과 김좌진 등의 인물들을 들어 입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자 충남도는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1년여 만에 홍성과 예산의 경계인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을 건립지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기념관이 충남 의병 전체를 아우르는 성격이 돼야 하는 만큼 충남의 중심인 내포 지역에 세워져야 하며 특히 홍해공원은 매입이나 현상 변경 허가 등의 절차가 없어 바로 착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지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충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적지가 어디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의 충남교육청, 경찰청 그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향후 역사 교육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의병기념관은 행정구역상 예산군 삽교읍으로 하천을 사이로 예산과 홍성이 갈라지는 곳입니다. 충남도로서는 충의사는 아니더라도 예산지역 건립이란 약속은 어느 정도 지킨 모양새지만 두 지역 간 갈등을 피해가기 위한 봉합 위주의 결정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용역 과정에서 충남도가 예산 홍성이 아닌 제3의 입지를 제시한 걸로 알려져 미리 짜놓은 결론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예산군은 충의사 쪽으로 계획됐던 게 수정돼 아쉽다고 밝혔고 홍성군은 국가 전체로 봐서도 의병이 가장 활발했던 홍성이 배제돼 안타깝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충남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267억 원을 들여 지상 3층에 의병 기념관을 건립해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까지 사료를 전시 체험토록 하고 인근 충남보훈관은 일제강점기부터 베트남 파병까지를 담당토록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아듀 2023. 오늘은 지역민들을 웃고 울린 스포츠 명장면을 정리했습니다. 하나시티즌과 한화 이글스는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를 남기며 한 해를 마무리했고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열린 아시안게임에서도 지역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패색이 짙은 후반 추가 시간,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대전의 극장골과 함께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납니다. 8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은 올 시즌 내내 화끈한 공격력과 함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멋진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최종 성적은 리그 8위. 이민성 감독은 시즌 개막 당시 내건 약속을 이뤄냈고 매경기 명승부를 만들어내며 리그 관중 순위 3위로 축구특별시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잔류 이상을 바라는 게 저희 목표고 팬들이 지금 8년의 기다림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 다시는 또 다시 아픔을 겪지 않게 올해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순위 9위로 아쉬움을 남긴 한화 이글스는 유망주들의 눈부신 성장이 희망을 남긴 한 해였습니다. 이승엽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30홈런 100타점 대기록을 달성한 노시환과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뿌리며 신인왕을 거머쥔 문동주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LG에서 이적해 올 시즌 영양 만점 대활약을 해준 최은성에 이어 올겨울 대형 FA 안치홍까지 영입했고 고교 최대여 황준석까지 실속 있는 전력 보강으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커진 한 해였습니다. 내년 목표는 분명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저 스스로도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규 시즌에 저 스스로도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충청권 스타들의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대전시청 소속인 남자 펜싱 사브르 간판 오상욱은 대회 2연패를 기록했고 스마일 점퍼 우상혁도 한국 남자 높이뛰기 최초로 2연속 은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지역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확실히 준비해서 파리 올림픽에서 값진 메달 따갖고 와서 또 후배들한테 한번 또 응원차, 격려차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다만 지역 스포츠 인프라 분야에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화 이글스 새 홈구장이 될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공사비 급증과 함께 완공 시기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의 개폐회식이 열릴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과 세종 종합경기장도 건립의 차질이 빚어지며 새해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우성사료문화재단과 TJB 문화재단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재단 측은 어려운 경제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과 나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성사료문화재단과 TJB 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식을 열고 내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행복도시 4생활권 새나루 지하차도에서 세종 오송로까지 6.6km 구간으로 이 중 3.6km는 지하차도와 터널로 이루어졌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청주와 오송역에 대한 접근이 편리해지고 행복도시와 오송 첨단산단, 대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등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종시가 중입자 가속기 관련 기관과 협력 각서를 체결하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양대와 중입자치료지원센터 코리아 등 각 기관은 인력 양성과 사업 수행 등을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은 중부권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국제 특급 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온 태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김병식 판사는 라오스에서 식료품으로 위장해 국제 특급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3억 6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3.6kg을 국내에 반입한 태국인 44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하고도 문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여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구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과 후조리를 위해 사용된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50만 원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여군의 출생아 수는 2018년 216명에서 2022년 137명으로 36% 이상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면서 심각한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주포 티아고가 전북 현대로 이적했습니다. 올해 17골 7도움으로 득점왕 주민규와 동률을 이뤘지만 출전 경기가 많아 아쉽게 득점 2위를 기록한 티아고의 이적료는 120만 달러, 우리 돈 15억 6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스트라이커 유강현도 상무에 입대해 공격진에 공백이 생긴 가운데 대전 하나시티즌은 동유럽 등 해외 리그에서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